이번 시간은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웠고요. 먼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생명의 특징.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그리고 이게 끝나서 개체 유지, 항상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한 생명체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유전하고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 배울 거는 그 생명체 각자 개체들이 어떻게 개를 이루고 사는지, 다른 종들끼리 어우러져 사는 것, 우린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계입니다. 계.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성체계.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는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체들이 모이면 같은 종들의 집단, 얘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막 모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얘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 군집들이 또 모여서 사는 거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먼저 생물적 요인,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를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생명체들을 아우르는, 그리고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요, 생물적 요인에는 뭐 인간, 개구리, 고양이, 개,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빛, 태양, 그리고 토양, 흙,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날씨,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 공기, 물, 빛이겠죠. 빛,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뭉뚱그려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죠. 무기물들이에요. 보통 무기물. 그리고 얘네들 속 안에서 살고 있는 움직이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는 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뭐 꽃도 있을 거고, 꽃, 그리고 인간, 개, 이런 것들이 다 생물적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비생물적 요소들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줍니다. 얘를 우리는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생물적 요소들은 이 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겠죠? 그런 것들 작용. 예를 들면은 가뭄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입니다. 그리고 또 홍수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그리고 생물적 요소, 예를 들면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인간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대기질을 나쁘게 했다, 떨어뜨렸다. 그리고 오존층 구멍을 냈다, 오존 구멍. 이런 것들이 반작용인 거죠. 반작용.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합쳐서 우리는 얘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물적 요소들은 하는 일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모든 것들을 먹여 살리는 생산자가 있죠. 얘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얘들을 우리는 독립 영양 생물이에요. 다른 말로 쓰면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강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 얘들은 알아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니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제공하게 돼요. 그게 생산자가 하는 일이겠죠. 그럼 그 다음 생산자들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제공한 에너지는 누가 먹냐? 소비자들이 와그작 먹어요. 우리는 얘를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냐면, 생산자들이 죽으면은 얘네도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독립적이지가 않고 매여 있다. 그래서 종속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이 죽으면 비생물적 요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도와주는 일이죠. 분해자. 얘는 이화작용을 많이 해주는 거죠. 다시 비생물적 요소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비생물적 요소 중에서 토양과 관련이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한번 텍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크게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적 요소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요. 소비자는 죽으면 분해자가 할 일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분해된 거는 또 생산자한테 영향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요 가운데 패턴이 가장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분해자가 죽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개체수가 감소되면은 분해자들은 다시 흙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분해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생태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수업은 빛의 세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자, 뭐 중심이냐면 식물입니다. 식물의 이파리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엽을 가진 식물이 있고요. 양엽, 그리고 음엽을 가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양엽은 빛의 세기가 강한 곳, 그래서 키도 커요. 키가 크고요. 얘는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합니다. 주로 연약한 관목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얘를 보면 Y축은 얘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겠죠. 광합 성향이 마이너스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리고 X축은 빛의 세기.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요 지점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먼저 광합 성량이 0이래요. 미치지도 않고 더 추가되지도 않고 딱 살아갈 만큼만 광합성하는 요 양, 빛의 세기. 얘를 우리는 보상. 자, 광합성이 0이 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호흡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숨쉬는 양이 계속 일정한데 광합성 양이 줄어들면은 언젠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 0의 의미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X절편, X와 맞닿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요. 얘는 뭐냐면 호흡량이랑 광합성량이 같아졌을 때 얘를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맞닿았을 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점이 뭐라고요? 광합성량과, 자, 이거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빛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CO2, 물,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CO2 가지고선 포도당 만들고 얘는 반응하는데 둘 다 쓰이는 거죠. 자, 보상점 이후에 빛의 세기에서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자,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 최대일 때, 광합성량이 최대일 때 요 지점, 여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증가하지 않는 지점, 얘를 우리는 요 지점, 빛의 세기가 계속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것 같은데 일정 양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 지점, 빛이 더 증가해도 안 된다.
나는 꽉 찼다 광합성형이. 그래서 얘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빛의 세기가 광포화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양엽과 음엽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양엽은 햇빛이 강한 곳에서 산다는 거죠. 그만큼 빛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프가 쭉 가서 빛의 세기가 좀 더 강해졌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대뿜어 준 게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광포화점 그리고 보상점. 이 두 가지만 알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자, 광포화점과 보상점은 이렇습니다. 광포화점은 대부분 경향성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근데 빛의 세기를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 지점을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보상점은 이렇습니다. 호흡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그리고 생산되는 에너지양, 광합성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양이 같았을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빛의 세기는 뭘 의미하냐면 식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빛의 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음엽식물은 요 보상점이 양엽보다 낮고요. 그러니까 약한 빛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게 음엽. 그리고 음엽보다는 조금 더 센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요 보상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보상점과 광포화점은 조금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을래나? 의미가 있겠죠. 생산량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광포화점을 맞춰서 빛의 세기를 조절해 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존에서는 보상점을 따져봐야 되는 게 요 빛과 빛의 세기와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